이게 이제 어른들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집에 가서 공부 잘 안 하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제가 초짜 강사할 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노량진에서. 그래서 학원 안 나오시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을 조사해 봤더니 한 5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셔서 공부한다고 집에 가시는데 공부를 안 하시러 가는 거예요. 네. 네, 집에 가서 딴 거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실 끊어서, 집에 가서 독서실 끊으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독서실 가서 그냥 거의 주무시고, 시립이나 구립도서관 가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서 되게 담소만 나누시다가 저녁에는 약주하러 가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공부를 안 하시니까 놀 때도 학원, 공부도 학원, 무조건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은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거의 다 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붙는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네, 쭉 넘기셔갖고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서 완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겠죠? 이 지번 변경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 전부를 바꿀 수도 있고 일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다만 지번을 처음으로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2번.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번 부여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아까 보신 거예요. 3번.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된다. 개편 전 이게 뭔 말이야? 개편이 된 후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겠죠. 그렇죠. 개편 전이라는 표현이 걸리는데요. 네? 네,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니까 확실히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경계청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하며, 여기까지 맞았습니까? 맞았죠?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소수점 첫째 자리. 이때 최소 면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1제곱미터가 되겠죠.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입니다. 소축척이에요. 따라서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1의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을 테고, 그 다음에 5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까? 상단부. 그렇죠. 가장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문제죠. 넘기겠습니다. 35번을 보시면 공간정보 법령상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어떻게 했죠?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외운 적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축척 변경지역, 지번 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준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에 관한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지목에 관한 내용은 28개나 되니까 암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제된 걸 보시면
계속 반복돼요. 이것도 지목도 기본서를 가지고 암기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되는 지문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될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40번을 한번 보죠. 40번.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의 구본으로 옳은 것은 지목과 관련해서 교재에 있는 다만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다만, 단서 규정. 1번. 축선업 및 낙록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를 조성한 토지. 이 초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축의 먹이가 된다고 했죠. 네. 풀초자를 쓰니까.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부지의 지목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죠. 네. 대로 결정한다고 했죠. 네. 이러한 논리가 세 개의 지목에서 나타나죠. 첫 번째 목장용지, 두 번째 가수원, 세 번째 묘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지.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여기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 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창고, 창고용지.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즉 의료시설 등 의료시설 부지는 이때는 공장용지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포함시켰죠. 네. 그렇죠. 공장은 위험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한 기계를 통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의료시설물은 공장용지의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는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일단 농지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면 이때는 전이나 답일 텐데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답이 되겠죠. 그리고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재배라는 문구 대신 자생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때는 답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을까요? 네? 여기 재배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답이 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배라는 의미와 반대 뜻인 자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유지. 기억나셔요? 물이 고여있는 연못 형태의 부지가 유지라고 했죠. 물방울 머무를 지 연못지. 그래서 재배라는 문구가 있다면 답이 될 테고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다면 국어, 없다면 하천. 기억나십니까? 여기 용수, 배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배수는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어나 하천이 될 텐데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또랑, 안 나오면 하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자꾸 읽어보시면 똑같은 지문이 반복이 되니까 꼭 이거 암기가 되셔요. 지목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틀릴 게 없습니다. 두 문제나 출제가 되는데 네, 넘기겠습니다. 45번을 보시죠. 45번. 45번을 보시면 43번을 한번 보죠. 43번.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을 보시면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이게 뭐라고요? 유지. 답이 아니라 유지. 그렇죠. 2번을 보시면 천일 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된다고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염전은 소금밭이에요. 소금밭. 그래서 염은 소금염, 저는 밭전자죠. 그래서 공장에서 소금을 만들 때는 소금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천일제염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천일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제염은 제는 만들제, 염은 소금 염자예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에 소금을 만드는 방식, 이게 천일제염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때만 염전이 될 겁니다. 3번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선 독립된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된 목적은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죠. 따라서 이건 주차장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중에서 점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따라서 이건 점포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도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도 아니고 대도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잡정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27개에 포함되지 않은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잡정지. 여기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가장 유사한 것이 주차장 아니면 대인데 주차장도 아니고 대도 아니면 당연히 잡정지에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박,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먼저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송유시설, 급유시설은 판매라는 문구가 없죠. 따라서 주유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가 될 수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는 잡정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강천지로 볼 수도 없죠. 주유소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잡정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어디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잡정지가 될 수는 없고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불국사 안에 설치된 다보탑 부지는 이거는 사적지가 아니라 뭐로 보겠습니까? 종교용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45번을 보시죠. 틀린 것은 1번.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맞습니까? 맞겠죠?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맞겠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보관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여기까지는 묘지겠죠. 그런데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이거는 묘지 안에 포함시킬 수 없죠. 뭡니까? 대가 될 겁니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여기서 공작창은 창자가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차시설을 수리하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맞아요. 거기 둘째 줄에 역사라는 문구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서울역, 용산역. 그럼 이 서울역 부지와 용산역 부지는 철도용지의 필수시설물일까요? 아닐까요? 필수시설물이죠. 따라서 철도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역에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역사, 서울 역사, 용산 역사 전부 다 철도용지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양어장이라고 돼 있죠. 물고기 어자를 써요. 양은 키운다라는 뜻이고 장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를 키우는 장소라는 뜻인데요.
개념을 보니까 육상해라는 표현이 있죠. 만약에 해상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토지 자체가 아니니까 지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육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해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바다고 지목이 존재할 수 없겠죠. 또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수산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산식물의 양식 번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도 양식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이것도 수산생물이니까 수산동물, 수산식물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양어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50번을 가보죠. 50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기준 및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구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여러 번 강조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고 했죠. 다만 정답으로 나오진 않고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2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겠죠. 3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는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기억나실까요? 네. 다시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거 갖고 장난치니까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4번.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분할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해서 분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안 나셔요?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나시죠? 네. 그 다음에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증,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어깨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넘기시기 전에 357쪽을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357쪽을 보시면 핵심 정리가 있죠. 거기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문구를 보죠.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그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통해서 경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공통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분할이라고 했죠. 분할을 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통해서 분할한다고 했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 분할이란 단어 있습니까? 있죠. 2번을 보시면 분할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있죠. 3번을 보시면 분할이란 단어 있습니까? 있죠. 4번을 보시면 분할이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책을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또는 토지 이용성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이게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도 보시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게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 이게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넘기겠습니다. 53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의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도면을 그리는 측량 방법은 평판 측량,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 방법은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그려지면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이 구해지면 좌표값을 가지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이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좌표 등록부가 있으니까 면적을 정밀하게 측정해낼 수 있죠.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소수점 첫째 자리와 같은 의미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면 위에 토지가 그려질 때는 높은 데서 내려다본 그 모양을 그린다고 했죠. 좌표값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평 좌표입니다. 수평이라서 높은 데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 위에 X축, Y축을 설치해서 좌표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수평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하는 거죠. 이때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면적이 그려지면 그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거니까 이때 측량도 필요하고 면적 측정도 필요할 겁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임야도는 보통 6,000분의 1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는 보통 600분의 1 내지는 1200분의 1 지적도예요. 그러면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되죠. 따라서 이 면적, 경계, 좌표값,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니까 측정이 필요할 테고 좌표값과 경계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될 테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합병의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면적도 이 두 필지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덧셈만 하면 되죠. 따라서 측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을 한번 보시죠. 5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1제곱미터인 경우 1029.551제곱미터인 경우 이때 좌표 등록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면적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죠. 면적을 정밀하게 측정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부르고 이 두 개를 끝수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방법은 5,4,5입이라고 했죠. 네. 5,4,5입일 때 두 자리 수가 나오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5, 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네.
O형보다 크면 무조건 올리고 5형보다 작으면 무조건 버리고 5형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와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려서 짝수이지. 이게 5, 4, 5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5, 0보다 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로 등록합니까? 1029.6 제곱미터로 등록하겠죠.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죠. 넘기겠습니다. 57번을 보시죠. 57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사유를 규정하는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이거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네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네?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목은요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자, 장, 전, 원 이렇게 4개를 등록한다고 했고요. 또한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군데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고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개죠. 직선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좌표값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맨 꼭대기 4개.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 날짜와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또한 이 2개의 장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된 토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다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도면의 번호가 등록되기 때문에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의 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도면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서 별도로 여기다 등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먼저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유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한 군데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는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는요. 등가. 세 번째는 개별 공시지가. 요 3가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고유번호 기억나십니까? 고유번호는 총 몇 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까?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죠. 이때 맨 앞에 10자리 숫자는 행정구역의 코드 번호라고 했죠. 따라서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0자리는 행정구역, 즉 소재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11번째 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고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고 했죠. 마지막 8째 자리는 지번을 나타내는 것이고 5번째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뭐가 있었죠?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6가지를 꼭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때 좀 외워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57번을 보시면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죠. 네, 꼭 외우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지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3가지.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 지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것만 외우시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62번을 한번 보실까요? 62번. 찾으셨습니까? 59번부터 보죠. 59번. 59번을 보시면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매수 의뢰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정보죠. 그래서 소재 지번은 의미가 없고 지목은 네 군데에서 등록하는 거 맞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면적은 두 군데만 등록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62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을 보시면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따라서 기억은 틀렸겠네요. 2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네 군데에 등록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니은은 맞겠네요. 디귿을 보시면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디귿도 맞겠네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죠. 그러면 리을도 맞겠네요. 소유권 지분은 두 군데 등록되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정답은 5번.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꼭 외워두셔요. 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만든 거라고 했죠. 지금은 다른 선생님들이 다 쓰지만. 그러면 어디를 또 가시냐면 66번을 가보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이 도면의 왼쪽 꼭대기를 보시면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색인도라는 거예요. 색인도. 그 다음에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가운데는 8번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도면은 몇 호 도면이라는 겁니까? 8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7호 도면을 찾아보라는 뜻이고요. 오른쪽 도면을 보고 싶다면 9호 도면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위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2호 도면을 찾아보라는 뜻이고 아래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11호 도면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색인도를 가지고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 공공동 여기까지는 지번부여 지역이고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에는 지적도가 총 몇 장이 있느냐면 20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번부여 지역의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에요. 제명. 즉 도면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가로 안에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는 뜻입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도면이 총 20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면은 8호 도면이라는 뜻이고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측량은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는데 이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 갖고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면보다 더 정밀한 좌표값이 있죠. 좌표값으로 측정해야 되지 도면 갖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좌표 등록부가 더 정밀한 정보니까.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73의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거기 제명 옆에 가로에 좌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좌표값이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좌표값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값도 있고 도면돼 있을 때 어느 것이 좀 더 정밀하게 면적을 측정해낼 수 있습니까?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낼 수 있죠. 좀 더 정밀하게.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왜? 더 정밀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73의 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여기 그 경계마다 작은 글씨로 숫자들이 있죠. 이거는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좌표값만 있다면. 좌표값만 있다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해버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해내버립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도면 위에 등록하게 돼요. 그런데 좌표값이 없다고 한다면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좌표값이 있을 때만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거기 오른쪽을 보시면 67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네? 2번이에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 기본서 보시면 제가 별표 치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달라고.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73의 2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해야 된다.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의 경우에는 도면 갖고 측량하지 않습니다. 왜? 보다 정밀한 정보인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뭐 갖고 측량할까요? 좌표값 가지고 측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 우측 하단부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7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군데죠.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죠.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7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주차장이다. 73의 2는 가운데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73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 그리고 주로 되어 있죠. 주는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거는 부호가 뭐겠습니까?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주유소.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렇게 그림 형태로 자주 출제합니다. 그러면 그림 형태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 머리는 올스탑이 돼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림 형태로 출제가 되면 답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림 형태는 천천히 쳐다보시면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넘기겠습니다. 69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지번 색인표는 지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종의 표예요. 그래서 이 색이 그러니까 그 지번만 이렇게 표기가 돼서 표처럼 지번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일종의 표예요. 맞는 지문이고요. 일람도라는 게 나오는데 일람도는 뭐냐면 일자가 한 번이란 뜻이에요. 한 번. 람자는 눈으로 본다 람자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면이 되겠죠. 한 번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예를 든다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인데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는 총 몇 장이냐면
이 지역의 지적도는 그려놓고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장의 지적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0장의 지적도로 구성된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철산동을 전체를 한 번에 딱 조망하기 위해서는 이 30장의 도면을 땅밭 넓은 곳에 가서 다 펼쳐놔야 되죠.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30장의 도면을 전체를 펼쳐놓을 수 있는 데는 학원 같은 데밖에 없겠죠.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우리 원장님이. 돈 내면 빌려줘요.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걸 다 펼쳐놓을 필요 없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전체를. 보통 이 도면보다 10분의 1로 축소해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을 그리는데 이를 일람도라고 부릅니다. 일람도.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도면을 하나 작성하는데 이를 일람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의 지적도보다 10분의 1로 축소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를 일람도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4장 미만이라고 한다면 일람도를 구태여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방에서도 4장 정도는 펼쳐놓을 수 있죠. 그래서 4장 미만일 때는 일람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일람도는 보통의 지적도의 1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린다는 거. 4장 미만일 때는 일람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모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번에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정, 임야도 2종으로 구성한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같은데 맞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는 축척은 총 7가지예요.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는 축척은 총 7가지인데 외우실 수 있을까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아니 벌써 다 외우셨어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축척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밀한 건 500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보다 정밀한 게 100분의 1이겠죠. 그럼 이 100분의 1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7개의 축척만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적도는. 그런데 임야도는 이 2개만 사용합니다.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는 이 2개의 축척만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된다.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니까 도면에 등록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도면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무조건 도면에 등록한다고 했죠. 4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이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임야도가 틀렸습니다.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은 땅값이 굉장히 고가인 지역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실시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데 이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은 고가의 지역이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 등록부와 임야도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가로 안에 표기한다고 했죠. 또한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지만 좌표값이 있을 때는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좌표값을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
지적 도면에는 지적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해야 된다.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네,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을 겁니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 도면의 경우에는 직인을 찍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 파일 형태인데 직인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5번. 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말 문제 치사하게 됐죠. 네. 넘기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